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참 여러분이 전달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앞에 이제 구분 건물 어려운 거 봤고 이제 가든 게 어려운데 이 부분은 그렇게 쉬운 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재차 반복해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어제 뭐 학원에 어디 가서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끝났는데 잘 구분 건물은 어려워갖고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분 건물 요 동영상 찍은 거 한 번만 보지 말고 재차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정년퇴직 하실 때가 되셨는데 65세 되셨는데 이제 갓 교대를 졸업하고 이제 24살 먹은 갓 이제 초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이제 딸내미 갖고 그래갖고 이제 집을 같은 방향으로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어색하니까 그 백미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맞인가? 물어봤어요. 그 맞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 교사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맛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생각했냐면 자기한테 한 건가?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또 이제 가다가 중간에 맞인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한 거 같아갖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 제트라고 얘기합니다. 제트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보는 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은 그 자네가 큰아이인가 이렇게 큰아이인가 뭐라고 맞인가 이렇게 맞인가 이렇게 맞인가 예, 큰아이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기서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뭐야 오직 아는 게 뭐가 뿐이 없어 이거 맞인가 제트뿐이 없으니까 맞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제트. 제가 지금 그 걱정입니다. 제가 맞인가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냥 뭐예요 계속 제트를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의미를 잘 좀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 계속 뭐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는 방법뿐이 없으니까 하여튼 맞인가 제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보고 이렇게 몇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뭐예요 못 봐도 최소한 3번이고 어느 정도 한 5번 정도는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지만이 자 이게 정리가 되고 이제 패턴이 익히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도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요령을 잘 익혀갖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당권 얘기 나오는데 몇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저당권 얘기인데 저당권은 일단 용익물권과 반대예요. 용익과 반대인데 뭐 의의는 물론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채권자가 돈 빌려줬죠? 돈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한 그 부동산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 경매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 이게 이제 저당권이에요. 물론 자,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친구놈이 뭐예요? 친구놈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하고 자기 친구를 돈을 자기 친구 채무자가 친구예요. 자, 이런 물상보증이 있는데 여튼 거기 그래서 이 의의 1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 뭐예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채무의 담보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우선 문제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자, 이 저당권 얘기 나오면 저당권은 뭐예요? 용익물권하고 반대라 그랬죠? 뭐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등기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공유지분은 가능해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공유지분에서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또 뭐예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이거 중복 등기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뭐하고 반대라 했어요? 자, 용익물권과 성질이 반대다. 이렇게 봐보자. 이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 대해서 뭐예요? 저당권에 대해서. 자, 그 효력 얘기. 물론 저당권의 대상을 보게 되면, 저당권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뭐예요? 물건을 5개 정도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5개. 우리가 시험범위에 나오는 게 물건이 5개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의 최초로 설정 등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변경 등기하고 소멸이 있는데, 물론 처분 제한은 빼고, 6개 중에서 처분 제한 일단 빼고, 소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맞춰 등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물주가 사람의 손가락을 10개를 준 이유가 등기법 공부하라고. 왜? 5개는 여기 5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이쪽 5개는 뭐라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이렇게 5개. 자, 그래서 네일 아트 있죠? 네일 아트. 손톱에다 아트 하는 거 있죠? 그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그 네임펜이라도 꼭 뭐 여기다 손가락 그 외울 때까지 머릿속에 외울 때까지
공부할 때 여기다 여기다 쓰는 거야. 손가락에 써갖고. 소유권 이게 써놓고 나서. 계속 보면서 외우라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네, 보호전 설정 이전 변경 마셔 등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저당권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저당권 설정 등기. 물론 이제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지상권 설정이 있는데 물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설정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 안 되고 보존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웠지만 지역권 자체는 뭐가 안 되고 이전 등기 안 되고. 안 되는 건 일단 머릿속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게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데 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하고 붙어 다녀 이거? 소유권과 붙어 다니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인 권리가 저당권 글자가 세 글자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게 권리가 세 개라는 게요. 세 개니까 대상은 뭐예요? 대상되는 저당권에 대상되는 권리는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뭐예요? 이 지상권 있고 전세권 이 세 가지라는 게. 이 소유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갑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 갑이란 사람이 자기 부동산 담보로 뭐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1번에서 뭐라고 이거 전세권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뭘 한다는 게 이거 주등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갑의 또 지분 소유권 지분 2분의 1의 저당권 등기도 이게 뭐예요? 주등기를 한다는 게요.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자 어디에 을구에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자가 이렇게 지상권자가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뭐예요? 담보로 돈이 필요해서 자기 지상권을 담보로 대고하고 뭐 때문에 자 당연히 뭐예요? 봄을 맞이해서 뭘 심으려고 지금 자 당연히 뭐예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게요.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병한테 뭐예요? 자기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 이 아래 뭐예요? 부기등기로 1-1번 지상권의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게 가능하다는 이게 부기등기로. 자 그래서 이 대상을 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줄쳐보자.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제한하므로 중복적인 저당권이 가능하며 등기부의 공시가 가능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등 이 세 가지가 저당권이 글자가 세 글자니까 세 가지가 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의 일부인 소유권 지분도 저당권 대상은 되나 부동산의 특정 부분 자 그래서 2번이 중요하니까 줄쳐놓고 잘 보자는 게요. 부동산의 특정 부분은 저당권 대상이 아니다 써있죠? 그 2번 줄쳐놓고 빨간색으로 줄쳐놓고 잘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자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효력 얘기 나오는데 효력은 뭐예요? 항상 미친다라고 끝내야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나오면 이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효력은 당연히 뭐라고 이거 미친다라고 끝내야 된다. 미친다라고 끝난다.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 그럼 친다. 왜? 항상 저당권은 전부에 미치니까 미친다라고 끝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저당권의 효력에 보면은 법률의 다른 특별한 규정 또는 다른 설정 계약 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미친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증축된 건물 또는 부속 건물도 당연히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미치니까. 그래서 변경 등기 하지 않더라도 미친다라고 보자. 자, 그 다음에 신청 절차 필요적 사항이에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다. 필요적 사항. 자, 필요적 사항인데 이 필요적 사항은 뭘 꼭 써야 되냐 하게 되면 일단 전세권은 자, 이 저당권은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항상 뭐예요? 채권액. 자, 채권액입니다. 저당권일 때는 채권액. 만약에 근저당일 때는 뭐예요? 채권 뭐라고? 채권 뭐예요? 최고액이다. 채권 최고액. 이건 뭐예요? 이건 저당권이고. 이건 뭐라고? 근저당권이다. 자,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래 뭐예요? 장래 증가 감소하는 불특정 다수채권을 담보하는 거.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자,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뭐라고? 계속적인 뭐예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래 뭐라고? 장래 증가하고 뭐예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불특정 뭐예요? 불특정. 자,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채권을 일정한 결산기까지 일정한 자, 이렇게 일정한 결산기까지 담보로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는 점.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은행에다가 자, 누구요? 예컨대 주식회사 뭐예요?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 은행에다가 자, 뭐예요? 은행에다가 자, 뭐 하자는 얘기니까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뭐예요? 돈을 빈다. 이제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이게 무슨 기초계약을 맺어요? 기초계약. 기초계약을 맺는데 기초계약에는 뭐예요? 내가 뭐 할 테니 어음을 발행할 테니 은행이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급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급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일정한 뭐라고? 일정한 결산기를 정해놓고 이 결산기까지 뭐예요? 뭐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하면서 일정한 결산기를 정해놓고 자, 어디까지? 채권책을 정한다. 채권책에. 만약에 채권책이 뭐예요?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뭐예요? 이렇게 자, 정해놓는데 물론 이제 여기 저당권에는 근저당권에는 뭐예요? 2천만 원은 2천만 원은 뭐예요? 이게 이자가 포함된 걸로 보지 않게. 그냥 기초계약을 맺고 갑이 뭐예요? 만약에 그 3천만 원짜리 약속금을 발행합니다. 또 갑이 뭐예요? 갑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4천만 원짜리 약속금을 발행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약속금 뒷면에는 지급은행이 뭐예요? 국민은행이 써 있죠? 그럼 이 A가 뭐예요? 물품 대금을 받고 이 어음을 뭐예요? 어음을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발행받죠? 자, 그럼 일단 뭐예요? 어디까지 정해놨으니까 1억 2천까지 정해놨으니까 일단 얼마? 3천만 원 갔어요. 자, 플러스 뭐예요? 또 4천만 원 갔어요. 이게 7천만 원이죠? 또 갑이 뭐예요? C라는 사람한테 자, 이게 어디에 5천만 원짜리 약속금을 발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3천, 4천, 5천 더하게 되면 자, 이게 1억 2천입니다. 어디까지 지금 1억 2천까지 다 지금 뭐예요? 약속금을 발행했다는. 근데 이제 그런 갑이 다시 은행한테 뭐예요? 돈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지급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예요? 또 발행하게 되면 넘어가니까 이것은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뭐예요? 부동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1억 2천만 원이 갔으면 은행에서 돈을, 갑이 은행에 돈을 다 지급해서 이제 다시 또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하는 것은 갑이 약속금을 발행하고 네가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자, 지급받고 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나죠? 장래 뭐라고 이거 증가한다, 장래.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증가. 근데 또 뭐 한다는 게 지급하면 감사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불특정 다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5천만 원을 만약에 빌려왔다면 이 5천만 원은 뭐예요? 자, 당연히 특정돼 있다니 특정.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뭐예요? 5천만 원을 갚아버리면 자, 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서 뭐예요?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부종성이란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이제 부종성. 근데 부종성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우리가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지간에 옛날에 뭐예요? 너 종 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부종성은. 돈 갚게 되면 뭐예요? 자,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된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저당권 소멸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 저당권은 뭐예요? 계속적인 거래관계 장래 증감해서 일정한 결산일까지 자, 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예요? 돈이 제로가 됐다 해서 자,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 한마디로 뭐예요? 이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저당권처럼 이 부종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근저당권은 이렇게 어디에 그 채권 채거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자 포함되어 있죠?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절대 중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해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니까 부종성이 뭐예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부종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가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이제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시험 문제 자, 요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채권 채거액은 자, 이 채권액과 채권 채거액 채권자 채무자가 이게 채권자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자, 모인 경우도 다수인 경우도 여러 사람이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다. 다수인 경우도 자, 이 채권 채권 채거액 있죠? 채권액과 채권 채거액. 이 채권 채거액은 뭐예요?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채권 채거액은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단일 기재한다. 단일 기재한다. 단일 기재.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해보자니까. 단일 기재한다.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뭐 할 때 그 저당권, 근저당권 신청할 때 이 신청서에 어디에 이 신청서에 자, 만약에 채권액이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써야지만이 이 등기부에 1억 2천만 써놓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이나 남이 집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은 을구의 저당권에 뭐예요? 돈이
얼마인가 한눈에 보고 싶어 하지. 이걸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A, B, C라 해서 4촌이라고 나눴으면 그거 뭐예요? 그거 사는 사람은 뭐예요? 보는 사람은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거 더하기도 귀찮으니까 딱 뭐라고 이거 1억 2천이면 1억 2천이라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단일 기록해 놓는 거지 절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분기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은 좀 꼭 봐두자는 얘기예요. 절대 뭐 하지 않는다고 구분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일단 자 그 기억이 그 얘기고 채권 얘기고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에 채무자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자 필요적 계사항 중에서 채무자는 꼭 쓴다. 채무자가 누군가 쓴다. 자 채무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정할 때 신청서에 의무자가 갑이고 의무자 갑이죠? 자 의무자 갑이고 권리자가 을이고 만약에 뭐예요? 채무자 있죠? 채무자. 여기다 채무자 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누구일 수 있어요? 채무자가 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자 병이라면 이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병을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건 물상보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채무자하고 의무자가 서로 틀리던 간에 서로 같든 간에 항상 뭐예요? 신청서에는 채무자 등기부에 뭐예요? 돈이 처음 빌려간 사람이 누군가를 꼭 밝히기 위해서 뭘 쓰라는 게 이거 채무자가 누군가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꼭 기재한다 그런 얘기니까 자 꼭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 채무자 표시 꼭 줄쳐놓으시고 저당권의 설정 등기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에 채무자를 기록한다. 따라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하는데 만약 시험 문제에 동일인인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일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뭐 한다는 게 이거 기재한다라고 보자는 게. 자 그다음에 저당권의 뭐예요? 목적이 걸릴 때는 권리 표시를 하고 자 지상권이 대상일 때는 뭐예요? 지상권 몇 번 이렇게 뭐예요? 권리 표시를 하고 자 그다음에 공동담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등기관이 거기 이제 이거 종전에는 자 신청인이 작성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줄쳐놓자는 게. 자 이 경우 등기관이 뭐예요?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그래서 자 2개부터가 이제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표시하는데 5개 이상이라면 뭐예요? 꼭 공동담보목록을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작성한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저당권 등기 돼 있죠? 저당 있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에 2개라면 이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다 등기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공동담보물 동소지 뭐예요? 자 토지의 등기도 뭐예요? 공동담보 이런 식으로 이 공동담보 표시를 등기가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꼭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서 등기관이 작성한다. 잊지 말자는 게. 이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번호 붙여갖고 구분해서 1번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실림동 100번지 2번 이런 식으로 자 공동담보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한다. 잊지 말자는 게. 꼭 줄쳐놓고 보세요. 줄쳐놓고 꼭 보자는 게. 자 그다음에 거기 보충 근저당이 있는데 자 근저당권 이제 방금 설명한 것이고 그 3번째에 꼭 줄쳐놓고 보자는 게. 자 거기 별표 두시고 자 별표 두시고 채권자가 수인일 경우도 채권 최고액은 뭐 하지 않는다? 구분 기재 않고 뭐예요? 단일 기재한다. 잊지 말고 꼭 보자는 게. 자 꼭 내용 이해해 두시고 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채권액과 뭐예요? 채권 최고액 그다음에 채무자 표시 공동담보 표시 이거 외에는 다 변제기라든가 돈을 언제 갚을 것인가 이자의 발생기 지급식 있죠? 그다음에 원본과 지급 장소 외에 사람은 돈을 빌려갈 때는 뭐예요?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살려주세요.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돈 갚을 때는 빌려갈 때는 뭐하고 이제, 뭐 집에 와서 뭐예요? 채권자 집에 와서 뭐예요? 눈물 흘리고 가져가고. 이제 받을 때, 돈 갚을 때는 뭐라 얘기해요? 나 지금 LA에 있는데, LA, 미국 LA로 뭐예요? 돈 받으러 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원금을 지급하는 장소 있죠? 꼭꼭 표시하라. 그런 게 다 임의적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자, 등기 실행 줄칩니다. 뭐라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면 독립등기로 하지만, 만약에 아까 전세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 대상이면 뭐라 하라고, 이거. 부기등기 한다 써있죠? 부기한다. 꼭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이전 등기입니다. 지상권의 이전 등기는 언제나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항상 기본적인 물건 몇 개 중에, 물건 5개 중에,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이 2가지는 뭐예요? 이것은 주된 권리예요. 이게 주된 권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지역권. 자, 지역권 뭐예요?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저당권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이건 종된 권리, 종된 권리. 그래서 이 지역권은 소유권의 종된 권리니까, 아까 그랬죠? 지역권 이전등기 자체를 못한다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채권의 종된 권리예요. 저당권, 특히 저당권은 뭐예요? 피담보 채권 있죠? 이 채권의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항상 저당권 이전등기 할 때는 이 주된 권리와 같이 이전해야 돼요. 같이. 자, 이 저당권만 이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저당권의 의의, 그래서 저당권 이전이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나 대의변제 등에서 저당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인데, 이 경우 채권의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그 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뭐예요? 절대 뭐 하지 못한다, 이거. 담보하지 못한다. 이게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 이 저당권은 뭐니까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참고로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거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하고 후는 나눠요. 만약에 전이라면 그 확정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뭐라고 계약양도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양도. 채권자 지위가 삼자한테 이전할 때 원인을 계약양도, 계약의 일부 양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뭐예요? 확정이란 말이 들어가요. 확정채권 양도. 자, 확정채권의 일부 양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자, 그렇게 이제 확정이란 말이 들어간다. 꼭 후라고 하면, 전이라고 하면 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후에 들어가는 거고, 전일 때는 뭐예요? 확정이란 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자,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뭐예요? 뒤에도 이제 보겠지만, 거기 의무자, 권리자 얘기했을 때, 자, 채권액이 뭐예요? 증감하고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건 여러분 이제 그 한번 이해해놓고 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금이 만약에 5천이었다는. 그럼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나오죠? 전세권 등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였어요? 5천이었어요. 두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예컨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2천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재계약을 맺고 전세금이 7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7천만 원이. 자,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소유권자 갑한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뭐예요? 사랑하는 소유권자 갑아. 내가 너한테 2천만 원을 더 줘서, 자, 뭐 했어, 이거? 증액을 했다. 증액을 했다. 증액. 증액을 했다. 그 증액을 했으면 누가 이 전세권자가 요구를 해요. 갑이라고 하는 누구한테? 이 소유권자한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전세권자가 요구하고 얘가 권리자고, 소유권자는 설정자니까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뭐예요? 이렇게 공동으로 1-1번 1번 전세권의 뭐예요? 변경 등기에서 얼마로? 7천만 원을 옮긴다. 이게. 근데 만약에 감액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감액을 한다 하게 되면 뭐예요? 갑이 을한테 1천만 원을 돌려줘서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4천만 원이 됐다. 이게 4천만 원이. 자,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갑이 요구를 해요. 을한테. 뭐라고? 내가 너한테 1천만 원을 돌려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5천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빨리 이거 4천으로 고치자. 이게. 그래서 이 갑이 요구하니까 갑이 권리자고 을이 의무자가 된다. 이거 반대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 감액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소하는 것이고, 감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 하는 거니까, 소유권자가 이게 권리자다. 이게 권리자. 소유권자가 권리자니까 소유자가 권리자다. 이렇게 감소 소유자. 자, 따라해보세요. 감소 소유자 권리자. 자, 한 번만 더. 감소니까 감소 소유자 권리자. 한번 따라합니다. 감소 소유자 권리자. 감소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시험장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시험장에 딱 가는데 이게 뭐예요? 금액이 줄었다 그러면 아, 얘가 요구하는구나.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 그냥 딱딱 보이면 딱딱 찍어줘야 됩니다. 딱 머릿속에 외웠고 감소 소유자 권리자. 아, 그러면 이거 감소하게 되면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가 권리자구나. 소유자 권리자. 설정자가 권리자다. 이걸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답을 공부를 한 사람은 생각을 안 해. 그냥 답을 딱딱 찍어내라고 해요. 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일정합니다. 찍어내는 소리가.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이 꼭 뭐예요? 한 문제 찍고 나서 어려우니까 뭐예요? 천장 쳐다보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만약 옆에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유심히 쳐다봅니다. 왜?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친해져야 돼. 또 쳐다봐야 되니까. 하여튼 절대 생각하면 절대 뭐예요? 생각하면 그 점수가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반드시 그렇게 외웁니다. 감소 소유자 권리자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보게 되면 그 3번에 의무자 권리자 나오죠? 의무자 권리가 나오면 자, 1번 자, 뭐라 그래서 자, 거기 저당권 이 동그라미 번에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자가 공동시정하는데 물론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의무자 권리자일 때 채무자가 변경할 때는 채무자가 여기서 채무자가 이 채무자 있죠? 이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채권액을 꼭 쓰죠? 7천만 원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채무자 쓰죠? 자, 채무자가 만약에 병이다. 자, 이 소유권자가 갑이고 그러면 이 채무자가 만약에 정으로 바뀐다면 이건 뭐예요?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이것은 뭐예요?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채권액이 증가 감소할 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니은에 채권액이 증액할 때는 저당권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되고 왜? 여기 만약에 이거 지금 현재 이걸 만약에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자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당권자라도. 자, 그럼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저당권 자,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갑이라는 얘기. 그러면 저당권액이 뭐예요? 저당권이 5천에서 채권액이 뭐예요? 4천으로 만약에 줄어들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돌려줬다는 얘기고 이 감소할 때는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방금 뭐 할 때는 이제 증액할 때는 거기 방금 얘기한 대로 채권액이 증액할 때는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 소유자죠? 이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B 채권액의 감액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자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감액하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소 소유자 권리자 전세권 앞에 전세권의 변경이나 저당권의 변경이나 똑같다. 그래서 감소 소유자 권리자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 등기 실행은 뭐예요? 당연히 변경 등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 원칙인데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 이승판 업주 그래서 나중에 외울 겁니다. 요거 기억해뒀다가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이승판 업주 이승판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 이승판 뭐예요? 이승낙서 판결서 없으면 뭐라라고 주등기 하라고. 자, 그 변경등기 할 때 배울 테니까 거기다만 써놓고 자 나중에 다시 본 다음에 확인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이것도 아까 이전등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일을 말이 안 쓰니까 그냥 계약의 인수 계약의 일부 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뭐예요? 확정 채권의 인수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이렇게 면책이라고 하는 건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근저당권은 자 확정되기 전하고 결산기가 뭐예요? 결산기에 확정되기 전하고 뭐예요? 후가 있는데 전이든 후든 변경 등기도 가능하고 뭐예요? 이전 등기도 가능한데 자 전이라면 그 원인에 절대 뭘 안 쓴다고 확정이란 단어를 안 쓰고 후를 지나야지만 확정이란 말을 쓴다. 그렇게 좀 이해해보자. 자 그다음에 6번의 공정도당에서 처음부터 2개 이상일 때는 창설적이고 자 추가적인 것은 뭐예요? 2개를 제시를 했는데 자, 2개가 담보 가치가 하락됐으니까 더 좀 내달라. 그래서 뭐예요? 내달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동한다. 추가적으로 공동하죠? 그러면 여하튼 간에 추가적이든 뭐든 간에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 공동담보 목록은 뭐예요? 여러분 151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추가든 창설이든 옆에 등기관이 자, 공동담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이라면 꼭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고?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받으자니. 뭐 그 내용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153페이지 문제, 작년 문제 나왔죠? 조금 내용이 그렇게 아예 좀 생각을 해야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한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 채권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해서 채권 담보 이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수인의 근저당 설정할 때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단일하게 1억 2천이라고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입변제의 일부 이전 이거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후가 아니라 전이죠.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할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이 연결할 수 없다. 채권 양도가 아니라 이게 확정 채권, 확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피담보 채권이 양도할 때 이를 원인으로 해서 자, 확정되기 전에는 자, 계약 양도, 채권 양도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계약 양도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 전에는 뭐예요? 야, 이를 원인으로 그 확정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냥 계약 양도니까 계약 양도지 뭐예요? 채권 양도, 확정 채권 양도, 채권 양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계약 양도로 해서 자, 있는 것이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 거기 이렇게 4번에서 이제 구분하라 있어요. 다시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니다. 다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전이라고 말했죠? 후 있죠? 그럼 항상 뭐예요?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기간이 뭐예요? 일정한 기간이 결산기가 끝난 다음에 후라고 그랬죠? 그럼 항상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자, 확정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그겁니다. 확정 채권에 뭐예요?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하는 말이 꼭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거? 확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그것은 뭐예요? 자, 당연히 뭐예요? 자, 그 각하당하고 뭐예요? 받지는 않는다. 자, 당연히 뭐예요? 전이라면 그냥 뭐예요? 계약 양도로 뭐예요? 확정이란 말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옳은 거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4번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이니까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써 있는데 뭐에도 가능하다는 이게 전에도 가능하다는 이게 다만 자 무슨 단어가 안 들어간다고 확정이란 말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항상 전과 후를 꼭 비교해서 아까도 앞에서 몇 페이지에서 봤지만 여러분 거기 150페이지에서 봤지만 항상 1번은 전이면 그냥 계약양도고 2번 확정 후에는 뭐예요? 확정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을 정보하는 제공을 청구할 필요 없어요. 왜? 근저당 이전 등기는 뭐예요?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근저당 등기가 돼 있다. 설정 등기가. 그럼 이 근저당권을 만약에 이전할 때 이건 종된 권리니까 이 채권과 함께 이전을 해야 된다. 이 채권과. 그 채권과 함께 이전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뭐만 근저당권만 이전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을 뭐 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이건 물권의 이전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가물병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은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 이거? 채권을 양도하는 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채권 양도일 때는 이 채무자의 동의서 승낙서가 필요해요. 근데 근저당권 물권이니까 이 채권 양도의 통지서면 이 승낙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절대 뭐라고 이거 등기소에 내는 게 아니라는 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물권 등기를 뭐 하는데 이전하는 요건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연등기할 때 자, 설정자가 뭐예요? 물상보증이든 뭐예요? 자, 물상보증이 아닌 소유권자든 그 자의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서를 가지고 받아서 뭐예요? 뭐 하고 있으면 되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절대 뭐 할 필요 없다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절대. 자, 그것을 뭐예요? 승낙서를 등기소에 낼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권리주권은 뭐예요? 앞에서 뭐예요? 부기등기할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부기등기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 권리주권은 뭐만 기억하자고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를 한다. 그것만 다시 뭐예요? 그것만 기억하자.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자,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뭐가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이 뭐가 돼 있다는 게 설정이 돼 있다. 치다는 게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 뭐가 됐을 때 설정이 됐을 때 자, 이렇게 설정됐을 때 자, 물론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누구? 자, 채권액이 7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요, 이거?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다. 자, 그 다음에 물론 1차 이렇게 필요일계 사항이 있고 임력사항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이다.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갑이다. 1번. 자, 소유권 무전 등기 누구 갑이다. 그러면 이 을이다 한 사람이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이 물권자다. 저당권자니까. 근데 만약에 뭐 여기 변제기를 임의사항이 있으면 변제기가 2016년도 뭐예요? 3월 10일이라면 을은 갑한테 뭐 해달라고? 돈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구한다는 건 채권이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이
저당권을 이전등기할 때는 항상 신청서에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고 꼭 써야 됩니다. 왜?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저당권만, 물권만 이전 못한다는 게 종된 권리니까. 주된 권리와 분리처분 안 돼. 근데 이 종된 권리, 이 주된 권리 채권은 물권과 뭐예요?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이 주된 권리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은 종놈을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종놈은 주인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병기한탄 담보로 제거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이게 이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언제나 부기등기로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권질권, 권리질권입니다. 권리질권은 부기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 권리질권 의의는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채권이나 주식, 무채재산권이 뭐예요? 권리질권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겠지만, 거기 등기실행 넘기세요. 154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 등기실행 나오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뭘 한다는 얘기예요. 부기등기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 목적하죠? 저당권에 이 저당권이 가지는 채권을 권리로 하니까. 자, 따라서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는 게 자, 권리질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단 권리질권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부기등기라고 한번 신경 쓰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 한번 다시 보시면 148페이지 의의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저당권의 의의를 보면서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이번에 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세 개고, 그래서 권리 지분도 대상이 되나 일부는 안 된다 그랬죠? 네, 동그라미 3번에 뭘? 자, 저당권의 효력은 뭐예요? 자,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일부도 다 미친다. 그래서 뭐예요? 미친다라고 보시고, 증축 건물에도 미치니까 병용등기 할 필요 따로 있고. 그다음 148페이지 채권액과 채권채액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채무자 표시, 채무자 꼭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몇 번째? 자, 두 번째 줄에 채무자와 저당권 살자가 뭐예요? 동일인이 아닌 경우든 동일이든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니을번에 세 번째 줄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뭐예요? 공동담보를 작성한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꼭 기억할 사항은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화살 표시 있죠? 채권자가 순일 때도 채권은 반드시 뭐 하자고 이거.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게 단위 기재한다. 이렇게 보시고. 임의적 예상,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이런 거.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 참고로 보세요. 자, 등기 실행 줄 쳐놓으시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면 주등기로. 대상이 지상권이나 전세금 뭐예요? 부기등기를 한다. 보시고. 그 다음, 그 쌍가루 4번 저당권에 이전등기 나오죠? 이 저당권에 이전등기 할 때는 반드시 그 기억에 줄 치세요. 저당권은 수반성에 의해서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양도 수반할 때 신청서에 저당권은 항상 뭐와 같이 이전한다고?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고 기재한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얘기죠 이거. 채무자의 승낙서나 채권 양도 통지 증명서면은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지 물권에 이전등기 할 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서로 아까 뭐 물상보증이 나왔죠? 아까 문제 몇 페이지에 거기. 자, 153페이지에 거기 그 문제 5번 질문에 있지만 절대 승낙서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지 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봐주자는 게. 그 다음에 참고사항 이전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할 때 원인은 뭐예요? 전이라면 절대 확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계약량도 들어가고. 자, 원단이 확정되면 뭐예요? 확정되면 자, 확정 채권 양도. 자, 이렇게 전이라도 등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 자, 채무자 변경할 때 공동이고. 채권의 증액할 때. 자, 증액할 때는 꼭 뭐예요? 감소 소유자 권리자. 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감소 소유자 권리자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공동조당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추가 공동조당. 자,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 작성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하여튼 권리직권은 언제나 부기등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래서 이 저당권하고 권리직권에 관한 사항을 마쳤습니다.